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추징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찰이 전세 세입자 수백 명으로부터 보증금 수백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 씨의 재산 92억 원가량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추징이라는 것은 형사 처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돈을 피고인 범죄자로부터 빼앗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제 빼앗으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돈이 없는 사람한테 추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가압류 가처분 하는 것처럼 미리 구형할 추징금의 보전 이 자체를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추징 그 자체 그리고 추징 보전 절차의 요건들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조은지 형사 전문 변호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먼저 청취자분들께 추징이 무엇인지 또 추징 보전 절차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추징이란 범죄 수익 등의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해서 그 가액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몰수를 해야 돼서 이게 소유권을 박탈해야 되는 건데 박탈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뒤에 설명해 주실 거죠? 어떤 상태인지.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액으로 바꿔서 가치 상당액을 강제로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처분이다라는 거죠. 좀 비슷한 처분 관련돼서 설명하심에 있어서 이 추징 보전도 좀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징 보전이란 네. 민사소송에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네.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면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면 추징이 되겠구나 예상을 하기 때문에 네네. 피해자가 그 전에 미리 재산을 빼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 당국은 수사 단계에서 미리 피해자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점에 이루어지고 몇 년 동안 묶여있는 상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경찰이 신청을 해서 검사가 청구해서 이제 법원이 받아주는 건데요. 보통은 이렇게 추징 보전을 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좀 실제 사례를 좀 들어주시죠. 네, 지난 5월 인천지검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43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 씨의 재산 92억 원에 대해서 네. 인천지방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네네. 법원은 추징 보전 청구를 인용하면서 추징 보전된 재산에 포함된 부동산, 채권, 자동차 등에 대해서 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추징이라는 것이 또 법상에 따라서 또 구분되는 종류가 좀 나뉘는 것이 있습니까? 추징의 종류에는 형법상 추징이 있고 네. 또 특별법상 추징이 있습니다. 네네. 이 형법상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의미의 추징입니다. 네. 반면에 그 특별법상 추징은 이제 구체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외국환 거래법에서 그런 추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는 범죄자에 대해서 제재로서의 징벌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 징벌적 추징의 사례로는 예. 부산 금괴밀수 사건에서 추징금 2조 1천억 원을 추징하라는 선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엄청 큰 금액인데 그 수사 단계에서 보면 이제 공소되는 것도 달라지고 판결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어서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추징 보전이 됐었어도 나중에 추징 선고는 못 받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추징 보전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가압류나 가처분도 나중에는 그대로 이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절차라서요. 네.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럼 보시면 어떤 됩니다. 경우에 추징이라는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까? 네, 추징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첫 번째로는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몰수가 안 될 때. 네. 몰수가 되면은 추징할 수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이 형법상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가 원칙이라서 그런 것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뇌물 1억 원을 박스에 담아서 전달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몰수의 대상은 이 박스에 담긴 현금 1억 원이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이 1억 원을 뭐 ATM기나 아니면 은행에 가서 예. 입금을 하면 예. 이 1억 원은 다른 돈과 섞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1억 원을 특정해서 또 분류해서 찾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 1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 즉 1억 원을 추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추징이 선고될 수 없는 그런 요건이 또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요건은 네. 그 추징을 할 그 재산이 네. 범죄 피해 재산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네네. 즉, 그 돈이 범죄 피해 재산이면 예. 추징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 몰수나 추징은 국고로 귀속되는 거거든요. 국가가 갖는다. 네. 네. 그래서 피해자가 돌려받아야 할 피해금인데 네. 이게 국고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네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내가 피해받은 그 금액을 범죄자에 대해서 뭐 민사소송을 거쳐서 돌려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법에서는 범죄에 비해 재산이지만 피해자가 범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경우에는 몰수 추징을 허용하되 그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추징 보전 명령이 선고돼도 실제로 추징 판결 선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판결 선고될 때까지는 재산이 다 동결돼서 묶여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엄밀히 말하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될 때까지 재산이 묶여 있는데요. 최종 확정이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최근에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A 씨는 1번 범죄로 수사 단계에서 전 재산이 추징 보전 명령으로 묶여 있게 되었습니다. 1번 범죄로 전 재산이 추징 보전 명령에 묶여 있었다. 네, 맞습니다. 네. A 씨는 이 1번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네. 1심과 2심에서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A 씨만 상고를 해서 3심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미확정 상태였다. 네. 예. 당시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A 씨에 대해서는 추징이 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때문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같은 시기에 또 2번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네. 그 A 씨는 이 2번 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 하지만 전 재산이 추징 보전으로 묶여 있어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다른 범죄인데 앞서 했었던 범죄로 추징 보전 명령이 돼서 미확정 상태니까 아직까지 그 최종적으로 실효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있긴 했는데 두 번째 범죄가 또 있어서 거기에 합의금을 써야 되는데 전 재산이 묶여 있으니까 못 쓰는 그런 상태였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네, 그래서 추징 보전을 풀어야만 이 합의가 가능했던 상황이라서요. 네네. 추징 보전을 풀어야겠다 했는데 이제 추징 보전을 푸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추징 보전 해방금 공탁인데요. 네. 추징 보전된 금액과 같은 금액을 공탁금으로 내야 해서 그러시면 걱정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네. 두 번째는 추징 보전 명령의 실효로 추징 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인데요. 보전 명령했지만 최종적으로 추징 선고 없이 사건이 종료된 경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A 씨는 3심 진행 중이어서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추징 보전 명령의 취소가 있는데요. 네. 추징 보전이 되었지만 더 이상 할 이유가 없게 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겁니다. 네네. A 씨의 경우가 이제 딱 이 사건 이런 요건에 맞게 되어서 제가 법원에 이러한 점을 주장을 했고 특히 이 돈은 그 추징 보전에서 풀려나면 합의금으로 쓸 거다라는 점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추징 보전 명령의 취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신청해 주셨을 때 법원도 좀 낯설어 하지 않았나요? 네. 법원 실무관이 전화가 오고요. 그리고 네. 또 검사실에서도 전화가 왔는데요. 네네. 보통은 대부분 이 실효가 되면 검사실에서 청구를 해요. 네네. 근데 이렇게 변호사가 청구한 경우는 좀 드물다 보니까 왜 청구를 하셨냐.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구두로도 설명을 했었죠. 네, 지금까지 조은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알겠습니다.